안녕하세요. 동인가주 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여러분 대선 일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깔끔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부터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금 후보 8명 나왔습니다. 그죠? 8명. 11명 나왔는데 3명은 이제 1차에서 걸러졌고 8명이 지금 뭘 진행하고 있어요? 4명으로 줄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4명 결정이 되죠. 자, 그러고 나면 이 4명 중에 최종 후보 이제 1명을 뽑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국민의힘 당원들이 뽑은 게 50%, 그 다음에 일반 여론조사인데,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반기 조항이 들어가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들어갑니다. 그걸 5대5로 해서 2명을 뽑는데, 만약에 4명 중에 1명이 과반을 넘는 게 나와버려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 후보가 됩니다. 근데 누구도 과반이 안 나왔다. 그러면 1등과 2등만을 두고 그 2명 갖고 결선을 거쳐서 5월 3일에 후보를 선출합니다. 자, 민주당은요 완전 달라요. 민주당은 어떻게 하냐면, 국민의힘은 이번에 지방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연설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합니다. 워낙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근데 민주당은 이번 주말부터 지금 시작했죠. 예. 충청도, 영남 이번에 줄기에 돌았고, 다음 주에 호남과 수도권 돌아서 수도권, 강원, 제주 돌면서 후보를 바로 다음 주 일요일 27일에 선출합니다. 지금 후보 3명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후보를 선출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역 돌 때마다 투표하고 그걸 발표를 해요. 투표하고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원샷 딱 해서 발표하는 거고, 민주당은 이렇게 지역별로 돌면서 발표하는 개념인데, 어쨌건 그렇게 하면 민주당 후보는 4월 27일에, 국민의힘 후보는 5월 3일에 선출이 돼요. 예. 그리고 나서는 후보 등록,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 시작되냐면 5월 12일에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5월 29일과 30일에 사전투표를 하고 6월 3일에 본투표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겠죠? 그러면요, 또 이번 그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뭐가 특징이냐면 인수위가 없습니다. 그죠? 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6월 4일부터. 자, 그래서 여러분 인수위도 없어요. 이번에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알고 뽑으셔야 됩니다. 잘 알고 뽑으셔야 돼요. 네. 이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예.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 남은 후보들 제가 출마 선언문도 설명을 드릴 거고, 각 후보별로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도 비교를 해 드릴 겁니다. 네. 박사님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다고요? 알고 뽑으셔야 합니다. 서로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동투더 뉴스. 홍준표 후보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슬로건은 이겁니다. 제7공화국 선진 대국 시대. 제7공화국이라는 건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개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선진 대국 시대. 좀 올드하다고도 볼 수 있고 되게 야심찬 구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흔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부제처럼 들고 나왔습니다. 기업과 부자들에게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고 청년에게는 꿈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렇게 탁 들고 나오죠. 이번 대선은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의 선택이다. 전과 4범 비리 혐의로 5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화려한 전과자 이재명 후보와, 네거티브죠, 풍부한 경륜과 검증된 능력을 갖춘 준비된 대통령 누구? 홍준표. 이렇게 프레임을 짰네요. 자, 제7공화국 개헌의 아젠다. 개헌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시합니다. 출마 선언 때 이 내용을 들어요. 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직속으로 개헌 추진단을 꾸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용은 뭐냐? 4년 중임 대통령제. 이거 어제 얘기했지만 이재명, 한동훈, 안철수, 김동연까지 어제 4명 다 똑같이 4년 중임 대통령제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낸 후보는 없는 것 같아요. 말을 한 후보 중에는요. 그다음에 대선 결선 투표를 도입하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동연 후보도 똑같은 걸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원샷으로 쭉 나온 후보 중에 뽑지만 2번 뽑자는 거죠. 그 쭉 나온 후보 중에 2명을 골라서 2명 중에 1명을 뽑자. 그래서 과반이 넘는 대표성 있는 대통령을 뽑자는 게 결선 투표입니다. 이거는 홍준표 후보만이 주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정부통령제.
예전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때 대통령이 있었죠. 이기붕 이런 부통령.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왜 하냐면 책임 총리지 어차피 해봤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선출된 대통령이고 어차피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물론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다 보니까 그 대통령 말 듣기 마련이지 이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총리 책임 총리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통령을 둬서 부통령도 후보 뽑자는 겁니다. 국민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부통령 있잖아요. 그것처럼 책임 총리지 안 되니까 그냥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자. 그다음에 양원제 이거 한동훈 후보가 주장했던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상원과 하원을 나눠서 상원은 좀 규제 같은 걸 없애는 걸 좀 하자고 하는 좀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자 이 부분도 요즘 많은 후보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뭐냐면 지금은 소선거구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 양천 갑 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쪼개놨어요. 조그만 선거구제로. 그래서 거기서 1등만 뽑아요. 한 명씩.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뭐 수도권은 상관이 없는데 호남에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60% 받아요. 뭐 국민의힘 후보가 20% 받아요. 근데 20% 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1등만 뽑으니까. 그러니까 호남은 다 민주당이 가져가고 영남은 또 반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국민의힘이 가져가니까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선거구를 늘린 다음에 1등과 2등 모두 당선되게 해주는 겁니다. 민주당도 영남에서 당선이 되게 되는 거죠. 지역주의 타파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를 합니다. 내년에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해서 2년 뒤 총선 있잖아요. 그때 양원제 상원 하원으로 국회 구성하고 자기 임기 끝나는 2030년부터는 4년 중임제로 하자. 무슨 얘기예요? 본인은 5년 다 하고 대통령이 되면 그 얘기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3년 얘기한다고 하면 왜 3년 하냐고. 5년 지금 5년인데 5년 하고 그 다음부터 대신 단임제 한 방에 끝내고 다음 대통령부터는 4년 잘하면 중임까지 할 수 있는 대통령 뽑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공수처 폐지하자 그래요. 보수 성향 팍팍 드러내는 거죠. 한국형 FBI를 신설하자 그러고. 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경제 분야를 보면 원 코리아 실사구시를 위한 홍준표 후보 정치만 하나만 넘어가면 홍준표 후보가 의외로 또 이게 되게 보수성이 강하지만 연정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지긋지긋하게 싸우는 정치하지 말자. 연정도 해보자. 할 수 있으면 해보자. 그러니까 여야가 좀 협치를 해보자. 얘기를 합니다. 홍준표가 또 강한데 또 은근히 야당 쪽하고 또 친한 의원들도 또 많이 있어요. 예, 이재명 후보도 대구 내려갔었고 김민석 최고위원도 내려갔었고 대연정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실용주의로 국민통합과 원코리아 실현하자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비전 얘기를 좀 해볼게요. AI, 양자, 초전도체,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 초격차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최소 50조 원 투자하겠다. 이재명 후보가 100조 원 투자하겠다. 한동훈 후보가 150조 원 투자하겠다. 홍준표 후보 50조 원 투자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래 전략원을 새로 하겠다. 부총리급으로. 그러니까 미래 전략을 짜는. 한동훈 후보가 제가 어제 설명드렸듯이 미래 전략부를 신설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름이 비슷하네요. 대신 미래 전략원을 구성하겠다. 홍준표 후보는 민간 경제 부흥 5개년 계획, 규제를 다 네거티브로 전환해서 규제 혁파를 제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공약 얘기를 하면서 국회 상원은 규제 입법을 제한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한국판 두바이 특구를 만들어서 두바이라는 게 뭐냐면 규제 혁파와 연결이 되는 건데 한국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완전히 특수법을 적용해서 두바이 특구에선 막 기업들이 외국인 투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기업들이 완전 살맛나게. 근데 이 특구를 주로 지방에 만들자라고 두바이 특구. 그다음에 신산업 게이트 프리라 그래서 새로운 산업을 할 때는 규제를 완전히 프리하게 해주는. 그래서 기업이 자유와 창의 요거로 이어지는 거죠. 기업 부자에겐 자유를.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시장 경제주의적인 시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안보 관련해서 핵균형 얘기를 해요. 이게 홍준표 후보가 예전부터 얘기를 하던 겁니다. 핵을 가져야 된다. 이거 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네.
저는 북한 핵은 오직 핵으로만 막을 수 있고 북핵이 현실화된 이상 우리도 핵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핵 균형론자다. 자기는 그래서 핵 균형. 북한도 핵을 가졌으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라는 핵 균형. 그런데 핵을 가지는 데서 가장 걸림돌은 뭡니까? 우리는 핵을 가지지 않겠다는 NPT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핵을 가지려면 누가 용인을 해줘야 돼요? 미국이 용인을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본인은 취임 즉시 트럼프와 회담을 해서 올바른 안보관과 강력한 의지로 내가 한번 협상을 해보겠다. 스트롱맨 리더십. 트럼프와 맞서서 스트롱맨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나밖에 없다라는 게 홍준표 후보의 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해병대와 특전사를 합쳐서 특전사령부를 창설하겠다는 것도 공약으로 내걸어요. 그러니까 북의 특수 8군단에 맞서는 특전사령부를 창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국군 우주사령부를 창설을 해서 전자전, 육군, 해군, 공군을 원래 지금 3군 체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5군 체제로 바꿔서 육해공해 특전사령부, 우주사령부까지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다음에 징병제로 지금 저출산으로 군인들이 모자르니까 모병제 확대,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경제적으로는 이것도 아주 이 부분 또 홍준표 트레이드 마크인데, 선진대국은 강성 귀족 노조와는 함께 갈 수 없다. 강성 노조, 민노총 같은 여기에 이제 강력한 대응을 지금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해고가 자유로워야 고용도 자유롭기 때문에 유연화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연금 개혁, 이거 지금 꼴로 안 된다. 지금 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된다. 자식과 손자에게 빚을 떠넘겨서는 것은 안 된다. 이것도 홍준표 후보의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인데, 청년에게 꿈을 줘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연금 개혁은 청년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빚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도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홍준표 후보만 내세우는 공약인데, 국가에도 DTI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이 DTI가 뭡니까? 개인 대출 받을 때 DTI 적용해서 자신의 소득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부동산 대출을 해주잖아요. 지금 DTI 도입돼 있잖아요. 그죠? 그걸 국가에도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성장률, 그리고 상환, 얼마나 빚을 갚을 수 있는가의 능력에 따라서 부채 총량을 정해놓겠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국가 빚을 늘려서 막 뿌려주는 거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개념이에요. 국가 DTI. 눈길은 가더라고요. 네. 이거는 김동연 후보와는 정대척점이 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오히려 재정을 늘려야 된다. 더 많이 빚을 지고 좀 세금도 걷고 해야 된다는 거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또 사회 정의, 이것도 눈길을 가는 건데, 사형 지금 집행 안 하잖아요. 그죠? 사형 제도는 남아있지만 집행을 안 한 지가 뭐 몇 년 됐습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사형 집행하자. 그리고 중대범죄 엄단하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어요. 공정하게 선발하자. 이건 약간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수시가 너무 복잡하다. 입시 얘기입니다. 대학 입시. 수시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몇천 가지 수시가 있다는 거예요. 복잡하다. 정의롭지가 않다. 수능 딱 2번 치러서 잘 본 걸로 대학 가게 하고 그러니까 정시와 수능만 남겨두자. EBS에서 80% 이상 내자. 로스쿨, 이것도 뭐 복잡하다는 거죠. 뭐 이것도 공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다는 거예요. 로스쿨이 또 이제 뭐 비용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사법고시 부활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 사회의 편법과 음서를 막기 위해 선발 절차를 공정하게 하자. 상당히 구체적이고 다른 후보와 조금 차별성도 있어 보이고요. 홍준표 후보의 특징은 선명하죠. 선명합니다. 그냥 가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동투더 뉴스. 김문수 후보 갑니다. 김문수 후보의 슬로건은 이겁니다.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 자, 김문수 후보는 아직 공약을 구체적으로 많이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대선 출마 결심을 미리 안 해놓은 상태에서 출마를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이재명 후보와 각을 세우죠.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깁니다. 차라리 굶어 죽더라도 남의 돈을 탐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재산이라고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약 24평 국민주택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입니다. 12가지 제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출마 선언에 담긴 비전 볼게요. AI 시대 G3 국가, G3 국가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제 뉴스터디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요. 한동훈, 안철수 후보가 모두 내건 비전입니다. AI 시대. 이게 이제 지난 대선과 가장 달라진 대목이죠. 모든 후보가 가장 앞서서 내세우는 게 바로 AI 시대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주도하기 때문이죠. G3, 미국, 중국에 이어서 한국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자, 한국이 지금 세계 6위권 정도인데 그걸 3위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AI 인프라 확충과 투자 확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자, 산업 분야에 있어서 벤처 스타트업에 과감한 투자하겠다. 금융 규제 혁신하겠다. 이건 좀 일반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 첨단 산업을 지방에 육성하고 광역 경제권을 하겠다. 조금 추상적이죠, 그죠? 사교육비를 없애기 위해서 없앨 수 있도록 AI 기반으로, 그러니까 EBS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사교육 들이지 않고도 AI 기반으로 해서 많은 일반 돈 없는 사람들도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사교육비 없앨 수 있겠다. 그리고 국민연금, 연금 제도를 다시 개혁하자. 이 연금 개혁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청년들에게 불리하다. 그러니까 다시 하자라는 내용을 국민의힘 후보가 다 들고 나왔습니다. 한동훈, 안철수 후보도 지금 구조개혁 하자 그랬죠. 아까 보셨지만 홍준표, 나경원, 다 똑같이 연금을 아버지 세대 부담을 청년에게 떠넘기지 않겠다. 좀 그러네. 이것도 좀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사실은 이번 연금개혁 모수개혁했는데 그 모수개혁안을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안을 일단 모수개혁 통과됐는데 그게 좀 잘못됐다는데 이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자, 이 부분도 한번 보시죠. 안보 관련해서 핵연료 재처리 능력을 보유하자. 요거 한동훈 후보도 얘기했던 겁니다. 핵 추진 잠수함 개발. 요것도 한동훈 후보도 얘기했던 거고요. 자, 핵연료 재처리 능력 보유. 홍준표 후보도 이 핵연료 재처리 능력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원전들이 있잖아요. 원전에서 방사능 폐기물이 나오죠. 그럼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관을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걸 재처리, 다시 처리를 해서 뭔가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보관만 하지 이 재처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재처리라는 게 그걸 재처리하면서 고농축으로 만들다 보면 그게 이제 플루토늄처럼 핵 무기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막아놓은 겁니다. 지금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일본이 그게 풀려 있어요. 일본은 재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처리가 되면 우리가 막 계속 이 보관하느라 어려움 안 겪어도 되고 우리의 재처리 능력은 있으니까. 근데 그걸 못하게 지금 막아져 있으니까 요거는 미국과 풀어야 됩니다.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핵을 실은 잠수함을 우리가 개발할 능력은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핵 무장을 막혀 있다 보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후보들은 지금 이제 북한이 핵을 개발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대응하는 뭔가 핵, 그게 이제 홍준표 후보는 조금 더 많이 나가서 핵 능력을 가는 거고, 나경원 후보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더 강력합니다. 그냥 핵 가지겠다라는 거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수준의 강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개발하겠다는 수준이고, 일단 그러니까 핵을 무장해야겠다는 데는 보수 후보들 다 동의.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제일 극단적으로 나경원 후보까지 보고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미국과 방위비 핵협상 모든 걸 하려면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김문수 후보는 그전까지는 대선 주자가 아니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서 떴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비슷한 국가 정체성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거죠. 친북, 반미, 친중, 반기업 정책을 고집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잔존합니다. 중국의 안보 경제적 위협도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전쟁을 말한 후보가 딱 두 명 있습니다. 김문수, 나경원 후보.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세력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헌과 관련해서는 개헌엔 찬성이에요. 김문수 후보도. 근데 내용은 아직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대통령 직선제 유지. 직선제는 당연히 유지를 하겠죠. 그죠? 직선제라는 건 국민 손으로 뽑는다는 건데 그렇다고 뭐 과거 체육관 선거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통합과 대연정의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직 구체적인 보관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동투더 뉴스. 나경원 후보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대한민국 국민 퍼스트, 국익 퍼스트 나경원 대통령 이렇게 출마 선언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본질은 체제 전쟁이다. 아까 얘기했죠? 2명 체제 전쟁 얘기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냐, 반자유, 반헌법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할 것이냐. 제2의 6.25 전쟁, 건국제 전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경원은 정치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들고 나왔습니다. 비전 보겠습니다. 개헌 얘기 볼게요. 4년 중임제, 그다음에 책임 총리제 하겠다는 거고, 외치내치 분리하겠다. 의회 해산권을 도입하겠다.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은 탄핵을 국회가 할 수 있지만 의회를 해산하는 권한이 없다. 그래서 그것도 권한하겠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탄핵 반대했었잖아요. 그죠? 나경원 후보가 상당히 대통령 지키려고 애 많이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 견제, 민주당을 겨냥한 공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기 탄핵 방지법, 이거 내용 나중에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개헌과 관련해서는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자. 그다음에 정부 효율부를 신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도 좀 눈에 띄는데 이것도 아마 우파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걸로 보이는데, 선관위 개혁.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부정선거 의혹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투표는 신고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사전투표를 개선 내지 폐지. 사전투표 폐지까지 간 거는 유일합니다. 예, 나경원 후보가. 그러니까 우파의 색깔에 확실히 맞춘 거예요, 이건. 자, 그 다음에 공수처 즉각 폐지. 이거는 홍준표 후보와 같네요, 공약이. 그 다음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자,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강력한 국방, 당당한 외교. 뭐 여성 후보인데 제일 강경해요. 자체 핵무장을 1년 안에 실현시키겠다. 오, 미국이 해줄까요? 이 부분. 한국을 자체 핵무장하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이제, 그러면 일본은, 중국은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제 동북아가 긴장이 높아질 건데, 미국이 그걸 용인해 줄 거냐. 미국 용인 없으면 이건 안 되는 거니까요. 예. 어쨌든 내걸었습니다. 자체 핵무장을 1년 안에 실현하겠다. 그다음에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 넘어갔죠. 간첩 잡는 수사권, 그 원상 회복시키겠다. 근데 이것도 법을 고쳐야 되거든요. 예. 법을 고쳐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고쳐줄지, 지금 이제 민주당이 압도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현실성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미세먼지 주권 선언이라는 건 뭐냐면 누굴 겨냥했겠어요? 중국이죠, 중국. 미세먼지 어디서 날라옵니까? 중국에서 날아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 날라오는 그 오염원을 저감할 수 있도록 비용 분담. 뭐예요? 중국 보고 돈 내라는 거예요. 그죠? 너네가 미세먼지 우리한테 보내니까 그 보내면 우리 거기에 대응하느라 돈 들어가니까 너네 돈 내라. 그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당히 환경 책임을 요구하고, 당당히 누구에게 요구한다고요? 중국. 그래서 실질적인 저감 조치를 관철시키겠다. 나경원 후보. 자, 경제 강국은 이거네요. 145 프로젝트다. 145는 뭐냐면 잠재 성장률 1. 잠재 성장률을 1%까지 끌어올리고, 4는 뭐냐면 좀 더 옆에 붙여볼게요. 궁금하니까. 국민 소득을 4만 달러 시대로 만들겠다. 4만 달러 어제 보신 분들은 생각나실 겁니다. 누가 떠올려야 돼요? 한동훈 후보. 한동훈 후보가 국민 소득 4만 달러. 이재명 후보는 5만 달러. 5만 달러. 4만 달러. 나경원 후보도 4만 달러. 그리고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G5 경제 강국 반열에 올려놓겠다. G5 5. 자, 안철수 후보는 뭐라 그랬냐면 2030년까지, 그러니까 자기 임기 되면까지 G7. 근데 2045년 G5 경제되고. 예. 규제 원샷 폐지, 100조 미래 성장 펀드 조성, 초격차 기술 확보, AI 반도체 바이오, 양자. 비슷합니다, 이건. 그다음에 요거에 또 눈길을 끌어요, 요거. 뭐냐면 AI 기본권과 AI 미래 기금을 도입하겠다. 요건 누구 비슷하냐면 이재명 후보와 또 비슷해요.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AI 정책의 슬로건이 뭐냐면 AI 기본 사회거든요. 그 기본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경원 후보랑 똑같은 겁니다. 모든 국민이 AI 기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AI를 누릴 수 있도록 AI 기본권과 AI 미래 기금을 도입하겠다라는 건데, 이재명 후보가 말한 AI, 모두의 AI라고 하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모두의 AI, 모든 사람이 AI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형 챗GPT를 무료로 쓸 수 있겠다. 또 나경원 후보가 이 대목에 있어서는 또 이재명 후보와 비슷한 대목도 있는 겁니다. 알고 뽑으셔야 돼요, 여러분. AI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나경원 후보가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세게 얘기를 했던 건데,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 근로자 워낙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이제 3D 업종을 요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하니까. 근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준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외국인 근로자가 올 텐데. 그래서 임금을 차별해서 도입하자. 적게 주자는 얘기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또 간병인 중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좀 돈을 적게 주자. 그러니까 요거는 홍준표 후보도 외국인을 겨냥한 건 아니지만 홍준표 후보도 뭘 공약하냐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좀 지역별로 차등 두자라는 건데, 그게 좀 유연하자는 건데, 나경원 후보는 그걸 외국인 근로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동훈 후보도 자기가 또 법무부 장관 때 이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ILO라고 국제노동기구 거기에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ILO에 가입이 되면 모든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차등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나 봐요. 만약에 차등을 하려면 ILO에서 탈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제사회로부터 되게 비인권 국가처럼 비춰질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다고 한동훈 후보는 그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어쨌건 나경원 후보는 차등해서 주자. 그 다음에 따뜻한 동행, 요거는 또 나경원 후보가 조금 강점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엄마이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저출산 대책으로 보여요. 일단 신혼부부에게 2억 원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초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아이를 낳는 숫자에 따라서 이자뿐만 아니라 이 2억 원의 원금까지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 낳으면 이만큼 탕감해주고, 아이를 2명 낳으면 이만큼 탕감해주고, 아이를 뭐 셋 이상 낳으면 2억 원 그냥 안 내도 되는. 그게 바로 헝가리식 대책이라네요.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이번 주에 주한 헝가리 대사를 만났어요. 요거 논의한다고. 네. 요거 사실은 기억나십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 때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해서 요거 발표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왜 논의도 안 된 거 발표했냐고, 그때가 마침 전당대회 때 김기현 후보 세우려고 하다가 나경원 후보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제 주저앉힐 때, 그때 나경원 후보가 요거 헝가리식 요거 발표했다가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해서 주저앉았잖아요. 그때 했던 건데, 2년 사이에 그때는 나경원 후보가 대통령하고 약간 각을 세우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또 나경원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된,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네요, 보니까. 네, 제가 셌습니다. 옆으로 좀 셌어요. 어쨌건 냈고, 시니어 일자리도 50만 개 창출하겠다. 그래서 손주를 돌볼 때 지원해 주겠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연금 개혁을 해서 지금 있는 연금과 청년이 내는 연금을 분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요거는 또 누구랑 좀 비슷하냐면 홍준표 후보랑 좀 비슷한데, 연 2회 수능을 내서 수능으로 100% 도입을 하고, 학교 시험 너무 안 본다는 거죠. 평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학교 시험 평가도 정상화하겠다라는 거. 요 교육 개혁 부분에서는 또 홍준표 후보와 좀 비슷한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정체성과 관련되니까 요거 한번 붙여볼까요? 국익을 최우선해서 상호주의를 하겠다. 여기서 상호주의 누구랑 얘기를 하냐면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은 우리나라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에 부동산 하는데 제한이 맞고, 건강보험도 있고 선거권도, 그러니까 이건 중국만 건강보험과 선거권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우리나라는 좀 열어주는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국인들이 혜택을 많이 본다 이거죠. 근데 중국은 왜 건강보험과 선거권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한테 안 해주느냐. 이거 똑같이 하자. 철저한 상호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도 홍준표 후보처럼 일단 색채는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에 있어서는 좀 이재명 후보와 또 비슷한 대목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 관련해서는 홍준표 후보와 또 비슷한 대목이 있고,
또 이 저출산 관련해서는 또 본인만의 또 정책도 내놓은. 자, Dong to the news. 김경수 후보도 한번 살펴보죠. 네. 슬로건이 이겁니다. 빛의 연대로 나와 우리의 나라. 그러면서 정치개혁 안으로 100일의 대타협과 비전 만들기, 빛의 연정 구성합의. 원래 연정이라고 하면 연합해서 정부를 꾸린다는 뜻이잖아요. 당연히 저는 이제 국민의힘도 들어간 줄 알았더니 국민의힘은 아니에요. 내란의 동조 세력 빼고 국민의힘은 아닌 거예요. 빛의 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볼까요? 국가투자시대, AI, 기후경제, 인재양성 3대 축으로 국가에 투자하겠다. 연간 50만 개 양질 일자리. 자, 김경수 후보는 모든 게 깔때기처럼 수렴됩니다. 뭐로? 지방 균형 발전으로. 2026년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는데 권역별로 5대 메가시티로 자치정부, 이게 같이 연결을 돼야 돼요. 다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수준인 거죠. 미국이 이제 주가 자치가 강하잖아요. 근데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자치를 해서 권역별로 5개의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거기서 자치정부를 꾸려야 되고, 그리고 행정수도는 완전히 세종시로 이전을 해야 되고 다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대통령 되자마자 그 다음날 세종시 가야 된다는 거죠. 김경수 후보는. 그래서 개헌을 하는데 지자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명시를 하고, 지방자치권도 명문화해서 재정과 권한을 줘야 한다. 그래서 5대 메가시티는 어떻게 하느냐? 연간 3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교통망 연결하고 그 메가시티별로 지역투자은행, 금융기관이 마련이 돼야 되고, 그래서 5년간 50조 원을 조성해서 그거를 국가가 조성해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벤처펀드에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거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사실 아직 공약이 나온 게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방으로 이제 가는 거를,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 정신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세종시로 옮기는 지방균형 발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 같고, 김경수 후보 자체가 경남지사를 지냈잖아요. 부산 경남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지방자치를 더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본인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청와대에 내가 참여를 함께 했는데 지방정부 운영 경험도 있고 입법, 행정, 국정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자기가 유일한 후보라고 합니다.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배운, 거인이면 이제 노무현 문재인이죠. 배운 통합과 연대의 경험과 비전이 자기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틀간 제가 어제 오늘 해서 지금까지 출마한 후보들의 출마 선언문과 지금까지 발표된 공약을 잘 엮어서 비전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어제 설명을 드릴 때 2025년 다음 우리나라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단 시대 정신으로 얘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성장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이제 반도체나 가전, 자동차 이쪽으로 해서 우리가 성장을 이끌어 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워낙 도전이 많이 오고 있고 또 약간 정체되는 상황 속에서 이 성장을 타개하는 걸로는 모두가 들고 나온 게 이 AI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AI라는 게 일반 기업들에게 맡기기는 어려우니까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국가 투자가 벌어 있어야 된다는 데 있어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 가리지 않고 모두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과 또 하나는 이제 통합인데, 이 통합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갈라진 걸 어떻게 함께 할 것이냐 부분에 있어서는 말은 통합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미국, 트럼프, 이 트럼프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요거 부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러다가 중국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중국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잘. 아직 이게 미국이 더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조차.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 후보들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적대적으로 견제하면서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요 정도 흐름 속에서 국가 다음 시대 정신과 비전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공약이 나올 테니까 후보가 조금 더 추려지고 진짜 대통령이 될 사람들의 공약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하면 제가 대선 전에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설명 꼭 드리느냐, 알고 뽑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박사님들. 그러니까 인수위도 없이 바로 시작하는 대통령,
저희가 알고 잘 뽑아야 지금 우리나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음 5년, 뭐 짧게는 3년, 5년 예, 어떻게 우리나라를 끌고 갈지 잘 보고 뽑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에 공통으로 들어간 공약이 있습니다. 1번 수능을 연 2번, 매년 2번 보게 하겠다. 2번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 3번 한국형 FBI를 신설하겠다. 4번 핵과 관련해서 무장수준으로 뭔가 보완을 하겠다. 정답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데 복잡한 이슈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 퀴즈 정답 보고 가셔야죠. 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에 대선 출마 선언이에요. 선언을 가장 많이 한 인물. 1번 유승민, 2번 안철수, 3번 한동훈, 4번 한덕수. 정답은 두구두구 2번 안철수. 네. 다양한 정당에서 출마 선언을 했었죠. 자, 첫 번째 정답자님은 해운대님이십니다. 2번 안철수. 동행이라고 하셨네요. 동행인데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행과 뉴스터디는 정치에 관심이 되는 부분을 콕콕 집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면서 정확하게 해설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됩니다. 콕콕, 균형, 중립, 정확, 해설, 이해. 제가 정말 좋은 키워드를 다 써주셔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정답자님은 뱅님이신데요. 몰아보기를 하고 계신가 봐요. 저희 뉴스터디를. 네, 역시나 치우치지 않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잘 챙겨보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뱅님 잘하겠습니다. 네, 잘 챙겨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무들익님, 정답은 안철수 맞춰주셨고요.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바람을 전해주셨어요. 본인의 정치 정체성을 확실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네, 안철수 후보 정체성 확실히 해달랍니다. 보시면 안철수 후보도 뉴스터디 봅니다.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뉴스터디 잘 보고 있다고. 네, 이런 무드릭님이 이런 조언 해주셨으니까 안철수 후보님 일단 한번 새겨봐 주십시오. 네 번째 정답자님은 셀레나님이십니다. 이재명님 사법 리스크도 전부 정리해서 강의해달라고요. 제가 이재명 대표 후보 사법 리스크 그동안 많이 했거든요. 또 할지는 제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슈가 되면 한번 해보고요. 아니면 또 다음에 어쨌든 지금 사법 리스크 남아 있잖아요. 언젠가 또 하긴 할 텐데 전부 정리를 해서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셀레나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당첨자님은 DD, KD, KDJ님. 커피 주세요. 커피 드립니다. 꼭 받아가십시오. 달라고 하시고 안 받아가시면 안 됩니다. 자, 커피 어떻게 받으시냐면요. 네, 채널의 뉴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게시물 클릭 딱 하시면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쉽습니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박사님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